더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증명을 너희한테 해주려고 해. 니네 사실 이 문제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풀어라 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자 얘들 봐봐라. 요게 첫 번째 항이 얘들 요만큼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요만큼이 두 번째 항이야. 요만큼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가다 보면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10번째 항이 몇이니 얘들아. 10번째 항 요거 10번째 항이 몇이야? 10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10번째 항은 10 곱하기 11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 10이라고 하면 얘는 10 곱하기 1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K번째 항을 물어보거든. K번째 항은 말 그대로 내가 K에다가 뭐가 곱해지니? K에 플러스 1이 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K에다가 여기다 1 넣었을 때부터 이제 몇 넣었을 때까지가 더해진 거야. 1 넣었을 때부터 N 넣었을 때까지가 더해지게 된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표현을 쓰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이 부분을 전개해서 K제곱 더하기 K 요런 식으로 얘들아 쓸 거라고 하더라.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이걸 뭐 계산할 수 있잖아. 니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제곱에다가 너희가 이제 K가 1부터 N까지의 K까지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뭐 니네가 알다시피 공식에만 넣는 거지. 6분의 N에 이제 N 플러스 1에다가 이제 2N 플러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얘들아 2분의 이제 N에 N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이것도 그냥 통분함을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얘들아 어떠니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공통 아니니?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얘를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게 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게 되면 3분의 2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더하기 1. 근데 더하기 1이라는 게 얘들아 3분의 3이지. 요게 3분의 3 뭐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통분해가지고 얘들아 저기 나와 있는 거 있지. 3분의 이제 N 플러스 N 플러스 2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이거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너희한테 보여준 거야. 근데 요번 시간에 하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은 우리가 얘들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자 얘들아 요만큼 더한 게 얘가 성립한다는 어떤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자 얘들아 n이 몇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니? n에다가 1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좌변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좌변에 얘들아 1 곱하기 2까지만 더해지게 되는 거지. 좌변 자체가. 그 다음에 너희가 우변에 n 값에다가 1을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1에다가 2에다가 얘들아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1일 때 어떠니? 좌변과 우변이 어때? 성립을 하게 되는 거 맞아. 좌변과 우변이 성립을 해. 그러니까 딱 한국말로 쓰는 건 좀 생략하고 얘들아 증명의 그 과정만 좀 가르쳐 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 하면 n이 k일 때 n에다가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이거 외우는 거야.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즉 1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3에서 k에다가 k 더하기 1까지 곱한 게 3분의 너희가 이제 k에 k 더하기 1에다가 이제 k 더하기 2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한다는 건 이 공식이 뭐하다 치자, 맞다 치자 이 소리야 얘들아. 얘가 된다 치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주어진 명제에서 너희가 n을 k로만 바꾼 다음에 베껴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 넣는 거 못하는 사람 없을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얘들아 k 넣고 그건 베끼는 거 정도는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너희가 이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n이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더해질 거야.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얘들아 2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는 얘들아 이제 3분의 여기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니까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이제 k 더하기 3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보여지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끝난 거야. 빨간색이 얘들아 보여지게 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사실 파란색을 변형해서 빨간색을 만드는 그 과정만 이제 사실 너희가 그때그때 좀 찾아내야 되는 어떤 증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미리 항상 써주는 이유가, 어차피 얘들아 얘를 변형해가지고 얘가 돼줘야지 돼. 그러면 니네가 이거 바로 앞에 어떤 항이 있을 거냐 하면
k에 k 더하기 1이라는 항이 있을 거거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는 빨간색으로 변형이 돼야 돼. 왜냐면 그게 귀납법의 증명 과정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양변에 무엇을 더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에다가 얘들아 k 플러스 2 곱한 거를 더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더하는 거야. 얘를 더하게 되는 거. 자, 양변에 더한 거 한번 써줄게. 1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3에다가 k에 k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렇게 얘들아 더하게 되면 우변도 더해지겠지? 우변에도 얘들아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더해질 거야. 그럼 봐봐라. 좌변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좌변과 동일하게 얘들아 세팅이 됐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럼 어차피 얘를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고 내가 뭐라고도 이야기했냐면 분명히 얘는 이렇게 변신이 될 거야.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뭐 서술형이든 아니면 빈칸 넣기를 할 때 중간 과정에 얘들아 다소 잘 모르더라도 너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서술형이라고 칠까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얘를 중간에 좀 모르더라도 그냥 이거 써버려 얘들아. 그러므로 성립한다고 끝내버리라고 증명을. 중간 과정 좀 후려버리는 거지. 어차피 얘가 나올 거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이건 보여주긴 할 거야.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로 묶어주시게 되면 k 더하기 2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3분의 k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남잖아. 더하기 1인데 1이 얘들아 3분의 몇이야? 3이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뭐가 되니? 3분의 k 더하기 3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이 여기에 좀 나와 있게 된 거고. 이 말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학적 어떤 귀납법의 증명 과정이다라고 너희가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과정이라는 것을. 알겠니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라는 게 이런 것이고 부등식 하나만 내가 좀 증명하고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 얘들아 이 부분을. 자 봐봐 얘들아 요거까지 아마 증명이 되면 너희가 조금 귀납법 간단한 증명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차피 사실 새롭게 보는 걸 너희가 막 증명하는 건 아니고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 잘 봐봐. 우리가 증명하는 게 이거야. n이 5 이상일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n이 5 이상이니까 초기값을 n을 5로 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2의 n승이 n제곱보다 얘들아 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거야. 그냥 우리 한번 상상 아무거나 숫자 넣어보자. 내가 6 같은 거 넣어봐. 2의 6승이 몇 나오니? 2의 6승이 몇 나와 얘들아? 2의 6승이 64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 n에다가 6 넣어주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6 넣어주게 되면 6의 제곱이니까 36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요거 자체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 명제는 n이 몇 이상일 때 성립을 하는 거야. n이 5 이상일 때 성립을 하니까 너희가 초기값이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첫 번째 n이 5일 때 얘들아 n이 5일 때 2의 5승이 64야 좌변은. 근데 얘들아 우변은 5의 제곱은 25밖에 안 돼. 근데 좌변이 우변보다 얘들아 2의 5승은 32고 미안. 2의 5승이 이제 32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우변은 5 넣어줬으니까 이제 5의 제곱은 25란 말이지.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니까 n이 5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이게 증명 방법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n이 k일 때 여기다 k 넣어주시면 2의 k승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버릴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써줄게. 너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 밑에다가 내가 써줄 건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결국엔 이걸 증명을 해야 돼. 너희는 니네가 증명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너희가 증명하는 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증명이 되니까 이제 증명이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여기 얘들아 요 부분을 변형을 해서 얘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얘를 만들어줘야지 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얘들아 봐봐봐. 잘 봐봐봐. 2의 k승이 k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근데 너희가 이쪽이 2의 k 더하기 1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보는 거야. 지수에 1이 더해졌으니까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은 2의 k 더하기 1승이 되잖아. 좌변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지수가 이제 하나 더해지게 될 거고 우변에 얘들아 k제곱에다가 몇이 곱해지게 되는 거야? 2가 지금 곱해지게 되는 거. 2가 곱해지게 되는 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양변에 얘들아 우리가 여기다 뭐 2 곱하면 얘들아 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는 거지. 양변에 2를 지금 곱해주게 된 것이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요 증명 자체가 여기에서 요 우변 자체가 몇으로 끝나줘야 돼. 얘로 얘들아 끝나줘야지 되는 거 맞아. 무조건 얘로 끝나줘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등식 증명을 쓸 때는 너희가 이렇게 얘들아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k 더하기 1에 여기 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 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니네가 부등식 증명을 할 때는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얘들아 알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근데 거의 서술형 평가에서 여기다가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거든. 요거 자체가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봐봐. 내가 그 문장 써있는 요걸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얘를 지금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까지 내가 풀어준 거냐면 양변에 얘들아 2를 곱하면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어준 거야. k제곱에 몇을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가서 얘가 분명히 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직면 패턴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니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뭐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키를 비교하는데 A 학생보다 B 학생이 큰데 B 학생보다 C 학생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증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B보다 작은데 B가 C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아 A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는 게 이 부등식의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양변에 2를 곱했으면 좌변은 이미 우리가 얘들아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해 있으니까 얘는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잘 봐. 이 k제곱이 얘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 봐라. k제곱, 이 k제곱은 k제곱에다가 얘들아 k제곱 더한 거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얘네 두 개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k제곱이 2k 더하기 1보다 항상 크다는 것만 너희가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뭘 보인 거냐 하면 이걸 보인 거라고. 여기 니은에 들어가는 게 2k제곱에서 너희가 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였어. 그래서 아이디어가 얘보다 얘가 작은데 얘들아 자면은 집에 보낼 거야. 알겠니 얘들아? 별로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거든. 별로 안 이뻐. 졸지 말고 들어 얘들아. 졸지 말고. 이거는 경고 그냥 1회 하는 거야 얘들아. 바로 보낼 거야 집에. 독서실이고 나발이고. 봐 얘들아. 긴장해서 아주 죽여버리기 전에. 그래서 2의 k 더하기 1이 얘들아 여기 2k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얘가 얘보다도 크다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들아 얘보다 얘가 작은데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작다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목적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그래서 얘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k 더하기 1의 제곱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얘를 이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고 너희가 이게 없어지면 사실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이걸 보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k가 5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얘는 봐봐라. k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너희가 빼기 2거든. 이 말 이해돼? 근데 k가 제일 작을 때가 5야. 여기다 5 넣어봤자 몇이야? 5 여기다 5 넣었을 때도 벌써 몇이나 돼? 16이나 되니까 16에서 2 뺐을 때 벌써 몇이나 돼? 14가 되고 앞으로 더 커지겠지. k가 6, 7, 8 넣어봐 점점 커지겠지.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지. 왜냐면 k가 몇 이상이니까? 5 이상이니까. 뭐 그래프까지 그려드리면 너희가 이런 거야.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대칭축이 k가 1이거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k가 5 이상일 때 이야기하는 거야. k가 5 이상일 때.
K가 5 이상일 때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K가 5일 때 최소값이 5, 여기다 5 넣었을 때 14였잖아. 그러니까 최소값도 14니까 얘들아 앞으로 얘들아 어떤 거야? 1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시험에서는 그거를 모르더라도 너희가 눈치껏 해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야. 너희한테 증명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건 이런 거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이번 내신 잘 맞추자. 뭐 이런 것이고. 나중에 이제 너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빈칸 넣기 문제가 니네 뭐 여기 책에만 해도 봐보자. 여기 책에만 해도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들은 내가 많이 좀 깔아놨어. 뭐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긴 한데 그 너희가 이제 고2 때 아마 이제 뭐 11월 이런 모의고사에서는 귀납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서 너희한테 풀어라라고 모의고사가 나올 확률이 크기는 커. 근데 솔직히 고3 되면 요즘 트렌드가 귀납법 증명이 아니라 거의 확률 통계에서 그냥 조금 빡센 문제 푸는 귀납법이랑 관계없는 빈칸 넣기로 나오는 게 거의 재작년부터 거의 유행이거든. 이거 완전 유행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근데 니네 또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모르긴 모르되 일단 지금 선에서 봤을 때는 내신만 좀 잘 따놓으면 당분간은 사실 귀납법을 거의 쓸 거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귀납법 배우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게 있고 너희가 보일 때 대우로 증명하는 게 있어. 그건 나중에 너희가 수능 증명을 사실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이제까지 배우게 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4가지를 너희가 이제 사실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딱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너희가 증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별로 증명이 됐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 수학적 귀납법이 원래 그래. 그래서 딱 이번 내신용으로 좀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되게 애매할 거야. 얘들아. 증명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외워달라는 거. 그래서 맨 앞장 얘들아 봐보시면 맨 앞장에 맨 앞장에 얘들아 가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만 내가 저번 시간에 막 설명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1일 때 K일 때 K 더하기 1일 때 이거는 외우자 이거야.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주말에 또 이렇게 모르면 거기 지랄할 거고 얘들아. 내가 좀 미안하지만 얘들아 고3 이제 여름방학 특강 들어가고 할 때는 니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투정 부리고 얘들아 응석 부리고 이런 거 잘 못 받아줘. 1학년도 아니고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학원에서. 그래서 니네 그 중간고사 끝나면 얘들아 본격적으로 물갈이가 있을 거야. 특히 2반은 불만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맨날 빠지고 늦게 오고 숙제도 좆도 안 하고 공식도 안 해오고 얘들아 그런 애들은 같이 데리고 못 가. 그 수준이 맞아야지 같이 공부할 거 아니니? 근데 뭐시니 얘들아 독서실 이용하는 거 보면 니네 여기서 몇 명 빼고 얘들아 다이랑 몇 명 빼면 별로 열심히 안 해 얘들아. 잘 오지도 않고 왔는데 나가 있고 뒤질라고. 알겠니 얘들아? 오늘 내일 얘들아 대충 지켜볼 거야 얘들아. 알겠어? 피바람 불기 전에 잘해. 니네 내 성격 알 거 아니니? 알겠어? 그리고 밤마다 좀 처먹으러 가지마 얘들아. 안 처먹어도 안 뒤져. 저녁 처먹었으면 그냥 공부해 닥치고. 뭐 이렇게 처먹겠다고 나가서 1시간씩 늦게 들어오니? 저녁을 못 먹은 거면 내가 이해는 해 얘들아. 뭐 학원 때문에 뭐 학원이 10시에 끝나서 10시에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지. 알겠어 얘들아. 내 말 명심해. 그냥 좀 배고프게 하고 좀 피곤하게 하는 게 공부인데 뭐 좀 아프면 쉬고 얘들아. 배고프면 처먹고 피곤하면 나와있고. 알겠니? 도대체 몇 분마다 나오는 거야 얘들아. CCTV 돌려보면 얘들아 진짜 졸라 개빡치거든. 다 병신들 같아서. 딱 2반이 그래 얘들아. 2반 몇 명이. 알겠니? 니네가 봐도 할 거 아니야. 고1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우리 학원에서 쪽팔리게. 긴장해서 해 얘들아. 긴장해서. 좆도 안 하다가 얘들아 여기 학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고생하는 건 알아. 근데 좆도 안 했잖아. 알겠니 얘들아? 좆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뒤지게 해도 남들처럼 될까 말까인데 왜 안 하냐 이거야. 내 입장은. 딱 요번 하나가 얘들아 불만이 많아. 요번에 미안해 얘들아. 몇 명은 내가 정말 얘들아 이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뭐 다이나 몇 명은 정말 잘하는데 좀 긴장해서 얘들아 돌아다녀 얘들아. 종 안 치는 이유가 뭔지 알지? 쉬는 시간에 개판되니까 종 안 치는데 니네가 물 다 흐리는 것 같아 여기서. 가방 놓고 얘들아 자꾸 나가지마. 15분이야 15분. 알겠니 얘들아? 그것도 니네가 10시부터 뭐 1시까지 한다. 그럼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면 돼 얘들아.
그리고 니네 얘들아 거기 그 큰 강의실 2학년 여기 반은 다이랑 몇 명 빼고 쓰지마. 알겠어? 놀자는 거지 거기서. 쓰지마 얘들아. 친구들 불러서 얘들아 그 학교 친구들 여기 1층에 불러서 놀지마.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알겠어 박민우? 무슨 말 하는지 알까? 내가 CCTV를 건물 관리인이랑 해서 돌려봤는데 이 새끼들이 막 죽을라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뱉고. 조용히 다녀 얘들아. 쥐 죽은 듯이 여기서 죽여버리기 전에. 알겠니? 내가 이번 이후에 걸리면 얘들아 나는 니네 그냥 가만히 안 놔둬. 학교에 연락해서 조져버릴 거란 말이야. 경찰 부르고 지랄해서. 아주 아는 얼굴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2반 조심해 얘들아. 2반 알겠니 얘들아? 나 성깔 더러워 얘들아. 근데도 나랑 얘들아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싶으면 니네가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얘들아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니 얘들아? 내가 너희 강제로 다니라고 한 적 없어. 그 누구도. 올릴 놈들 남아서 얘들아 올리자 이 소리야. 알겠니? 근데 쉽게 안 올라 얘들아. 성적이 뭐 장난하니 얘들아? 좀 알아들었을 거라 믿을게 얘들아. 그 다음에 니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좀 다 들어야 돼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좀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여기는 이제 그 왜냐하면은 너희가 귀납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등차 등비 교과서 앞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친구들이 얘들아 공통 시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좀 귀납법 증명할 때는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자두 가만 놔뒀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하면 니네 그 어디 갔니? 자 봐보자. AN이 자 AN이 몇 번째 항이니? AN은 얘들아 n 번째 항이 되는 거 맞아? n 번째 항 되는 거. 이거 다음 번째 항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야. 다음 번째 항이. 또 그 다음 번째 항은 뭐 AN 플러스 뭐 2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요 AN 번째 이전 항은 A의 n 마이너스 1번째다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들아 이런 것들이 항이거든. 항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웃하는 얘들아 여러 항이다. 이웃하는 항이다. 서로 뭐 인접한 항이다. 혹은 이웃한 항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좀 가까이 붙어있는 항들이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떤 수열을 표현할 거거든. 잘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 배울 때 니네 등차 수열 프린트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봐보자. AN 플러스 1이라는 건 AN의 다음 번째 항이야. 내 말 맞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내가 n번째 항인데 나한테 어떤 3을 더했더니 n 플러스 1번째가 나왔대. 예시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3을 더했더니 나의 다음 번째 항이 나왔대. 이런 걸 우리가 얘들아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몇인 등차구나. 공차가 3인 등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AN과 AN 플러스를 좀 전에 이웃한 항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얘를 좀 어려운 말로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어떤 관계가 있어? 나한테 3 더하면 나의 몇 번째 항?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관계식이 있고 이걸 통해서 너희는 이거 등차겠네 라고 알아들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등차가 들어가니까 시험 범위에. 그래서 이런 식을 뭐 참고적으로 좀 적어놔 얘들아. 여기는 좀 지운 다음에 요거 그 뭐시냐 얘들아 뭐 이렇게 뭐 여기 처음 이웃한 해가지고 관계식 얘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점화식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아. 간단한 점화식은 너희가 이번 교과 과정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했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뭐 학교에서 뭐 점화식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뭐 이런 말을 듣더라도 알겠지? 얘들아 내가 하라는 건 다 해주면 돼. 간단한 점화식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점화식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유명한 거 몇 개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내가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너희한테 좀 가르칠 거거든. 학교에 따라서 이제 등차 배울 때 조화수열을 배운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얘들아 그 교과서에 조화수열이 참고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조금 너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는 잘 봐보자.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내가 이거 설명을 했어. 얘를 그냥 외우면 어차피 너희가 나중에 못 써. 봐봐라. 나한테 D를 더할 때마다 나의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수열. 자, 이런 수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 맞니? 여기에서 AN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요게 나오게 되지. 요만큼이 나오게 될 거야. 됐니?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얘들아 봐봐. 이거 시험에서 지금 요거 1, 2번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니네한테 막 친절하게 등차다 등비다 이렇게 안 알려준단 말이야. 알겠니? 내신에서. 그럼 너희는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얘가 등차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반에서 질문 나온 거 보면 요 부분이 질문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봐봐. 나한테 디더 하니까 나 다음 게 나와.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봐봐. 얘를 뭐라고 하니? 항과 항 사이의 차이라고 하지. 항과 항 사이의 차가 몇으로 일정한 거야? D로 일정한 거 맞아. D로 일정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방금 내가 말했잖아.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게 잘 봐. 요만큼을 보게 되면 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이 n 플러스 2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써줄게. an 다음에 an 플러스 1 다음에 an 플러스 2인데 너희가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요만큼 차이가 되는 거 아니겠니? 여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근데 그 차이가 요거랑도 똑같아. an 플러스에서 an 빼니까 요 차이랑도 어떤 거야? 같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같다. 그 차이가 항상 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보자마자 딴 거 없어. 그냥 너희가 아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근데 외우면 절대로 얘들아 못 풀어. 이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대충, 그러니까 봐봐. 니네 잘 들어. D 때문에 여기 D 때문에 등차라고 한단 말이야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실전에서 못 써먹을 거야. 특히나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왜 등차 수열인지 알아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러니까 봐봐. 이런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알만하지. 이건 등차 중앙이니까 an 다음 번째가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번째가 a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배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등차 중앙이다 라고 우리가 불러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요 정도 너희가 이제 좀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좋아하기 전에 등비 간단하게 보고해 줄게. 등비도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얘들아. 이것도 너희가 얘를 보자마자, 이런 거 보자마자 그냥 등비 수열이구나, R이라는 알파벳 때문에 알면 안 돼. 자, 얘도 자 n번째 항인데 나 다음 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나한테 얘들아 R을 곱하니까 나의 다음 번째 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얘들아 AN이 3 곱하기 4의 n-1승이다. 아, 당연히 초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거 알 거 아니겠니?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A1이 3인데 AN 플러스 1이 4AN입니다. 얘를 보면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너희가 눈치를 채야 된다고. 4 곱할 때마다 나의 다음 번째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확실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요 말. 그래서 너희가 봐봐라.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R 때문에 알면 안 돼. R 써있으니까 등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많이 써왔잖아. 그것 때문에 알면 안 되고, 너희가 AN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 표현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것들은 등비 중앙이니까 아마 할만할 거야, 알아듣기가. 근데 이것도 등차랑 마찬가지야. 너희가 봐봐라. AN 다음에 AN 플러스 1 다음에 AN 플러스 2가 나오는 것. 만약에 2 다음에 4 다음에 8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봐봐라. 8 나누기 4가 몇이야? 2고, 4 나누기 2도 몇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가 일정하다? B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누었을 때 몫이 일정한 걸 우리가 B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나오면 등비 수열이라는 걸 몰라 잘. 그럼 굉장히 골치가 아파.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봐봐. 솔직히 시그마 들어오고 분명히 어렵고 복잡한 게 분명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등차, 등비 일반항 구하는 거 정도는 할만하잖아. 막 등비, 니네 특히나 내가 준 프린트 중에서 등비 수열의 핫 프린트 있지. 그건 정말 어려운 프린트야. 그거는 뭐 이렇게 다영이도 깜짝 놀라고 하더라고. 되게 어려워. 근데 연산이 안 되면 어차피 못 맞추니까 프린트 구성을 할 때 꽤 어렵게 만들었는데, 아 그거야 연산하다가 조금 너희가 좀 덜 되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건 맞아. 근데 야, 그냥 이거 등비 수열인 거 알아가지고 그냥 등비 수열 일반항 정도만 구해주면 이건 할만하잖아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채주는 거. 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조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조금 힘들겠지만 내가 조화수열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 되게 쉬워. 요거랑 관련된 건 정말 그냥 숫자만 넣으면 노가다 뛰면 되는 거거든. 되게 쉬워서 요거 조금 몇 문제는 좀 하고서 쉬어야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그 다음에 너희 지문을 좀 받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조금만 좀 힘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 자, 봐보자. 조화수열은 뭐냐면 그냥 아예 너희가 외워버려.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인 수열. 역수가 등차, 역수 취하면 등차가 돼. 그냥 이그젠플 바로 봐봐야 돼. 이그젠플 보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들아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얘들아 7분의 1 다음에 몇 나오니? 7분의 1 다음에 9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너희가 예측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11분의 1 예측하지 않겠니? 이런 걸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 자, 뒤집어봐. 얘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뒤집었더니 무슨 수열 나와? 등차 나오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름만 좋아하니까 뭐 있어 보이지 별것도 아니야. 그냥 조화수열은 역수 취하면 등차가 되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근데 잘 봐봐. 등차 수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쓰지 않았어, 얘들아? 얘가 여기에다가 D 더한 거라고 쓰지 않았어? 이건 제대로 AN이 등차 수열일 때 쓰는 저마식 방법이지. 근데 봐봐라. AN 분의 1이 등차를 이룬다는 거 아니니? 조화수열은 AN이 등차가 아니라 AN 분의 1이 등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N 분의 1에다가 D를 더하면 얘가 N이니까 N번째 항 아니겠니?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건 해석이 돼야 되더라. 외워서 될 게 진짜 아니다. 너희가 뒤집었을 때 AN 분의 1이라는 수열은 아무튼 N번째 항이거든. 맞니? 거기다 D를 더했을 때 그거의 다음 번째 항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일단은 너희가 요 관계식이 조화수열이다 라는 거 정도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얘들아 안 배웠더라도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요거 위아래 좀 비교해보면 얘들아 위아래 너희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얘들아 어떤가? 똑같이 생긴 거 맞아? AN을 뭐 하기만 하면 뒤집기만 하면 등차니까 다 똑같은 거야. 다 읽어봐 얘들아. 니네 이 부분이랑 요 부분 읽어봐. 그냥 다 똑같지 않아 얘들아? 특히나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란 소리거든. 이 부분이랑 얘들아 어떤 이 부분이랑 다 똑같게 되는 거 맞아? 이거 등차 중앙이고 얘들아 등차 중앙. 통분하면 밑에 거 되는 거니까 위에 것만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너희가 경험치에 조화수열이 뭔지까지 싹 다 넣어버려 얘들아. 조화수열이 뭔지까지.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문제 몇 개 풀고서 좀 쉰다 그랬는데 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졸라 쉬워 지금 푸는 문제가. 알겠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서 몇 개만 얘들아 풀고서 좀 쉬다가 이제 했으면 좋겠고. 내가 니네 여기가 이제 그 이과반에서 한 거가 그 업로드 개수가 얘들아 좀 딸려가지고 하루에 100개씩밖에 업로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거 내가 찍어놓은 거랑 니네 거랑 합쳐가지고 오늘 새벽인가 또 업로드를 해주긴 할 거야. 대부분이 있긴 할 텐데 여기서는 봐봐 두 가지를 공부하면 돼. 그냥 저만식 갖다가 얘들아 그냥 내가 좀 이따 해주겠지만 얘네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노가다 뛰는 거 정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수학 처음 한 친구도 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증명을 외우는 거야.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어. 니네 아까 내가 증명해주면 막 너희가 막 마음속에 와닿니? 막 진짜 맞구나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이야. 수학적 귀납법은 원래가 그래 얘들아 원래가.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좀 증명 자체 이 스텝을 좀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좀 봐보시고 전 노가다 몇 개만 띄고서 니네 좀 해줄 거고 안 겹치는 것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겹치는 거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니네 근데 이건 뭐 1번부터 가보자 얘들아. 1번은 안 풀어줄 수 없겠구나. 1번 가봐야 되나 1번